네, 화면 공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실까요? 네. 한 번 성공한 사람은 계속 성공한다는 말이 있다. 자본가의 돈이 다시 벌어다 주는 것처럼 인생에서는 성공해본 경험이 또다시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준다. 그러니 성공이라는 것을 너무 거대한 개념으로 잡은 채 최종 목표로 삼고 나가면 노력보단 노동에 가까운 소모를 하게 된다. 최소한의 목표를 잡고 일단 한번 작은 성공을 해보는 뜻깊은 경험을 맞이하는 것이 좋다. 그 작은 한 번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 수없는 시련을 겪어보는 것이다. 단 한 번의 성취가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내 삶을 성공에 가까운 곳에 안착시켜 줄 것이다. 네, 반갑습니다. 7월 9일 모닝 MC 김혜림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많이 부었네요. 네, 굉장히 오늘 이번 달이 조금 더 기대되고 긴장되는 한 달인 것 같습니다. 또 첫 MC를 맡게 돼서 또 일찍 맞는 내가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이번 달 초에 MC를 맡게 됐는데 그런 또 더 에너지 받는 것 같고 또 오늘도 또 한 번 더 성공하는 작은 성공을 또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시작해 볼게요. PPT 괜찮나요? 네. 어제 밤새 이랬다 저랬다 해봤는데 조금 트렌드에 맞게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처음 팀전 시장. 먼저 중간 집계입니다.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 이번 주에 좀 더 에너지를 붐업시켜줄 수 있는 팀전 시장입니다. 네. 3등 1조 20점, 2등 6조 23점, 1등 7조 23.5점. 대단합니다. 네. 아직 중간 집계여서 이번 주인데도 이렇게 점수를 또 많이 내주시고 1등 7조에 누가 계시나요? 너무 기대되고 또 다음 주에 이 순위가 바뀔지 또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돼 봅니다. 네, 다음은 개인전 시상이 있겠습니다. 개인전 시상으로는 축하드립니다. 네, 공동 4등인 이항주 항하정 사장님 28점, 3등 김기아 사장님 29점, 2등 윤자원 사장님, 네, 2등으로 밀리셨습니다. 윤자원 사장님께서 대박 30점, 그래도 대단합니다. 네, 1등 유효상 사장님 아, 포탑의 최수종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떠오르는 또 샛별이 되셨네요. 네, 31점 너무 축하드리고, 예, 소감은 마지막 주에 1등이 되신 분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또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첫 주여서 점수를 뒤엎을 많은 리더들이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또 한 주를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MC 원픽입니다. 네, MC 원픽이, 저의 원픽인데,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오늘은 엘로프리에 대해서, 네, 저는 사실, 뭐, 주 성분, 뭐, 주 원료, 부원료, 이런 거 사실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떤 제품을 먹느냐, 어떤 효과를 내느냐에 사실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이 엘로프리가 아연과 머위가 주원료고 부원료더라고요.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알러지, 뭐 비염, 또 그리고 면역력 저하가 되다 보니까 그 뭐죠? 감기 이런 것들을 많이 걸렸을 때 알러지 계열에 있는 면역력이 떨어진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엘로프리를 먹고 나면 칼슘 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비타민 A 그 머위에 있는 비타민 A와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면역력을 굉장히 높여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다음에 나올 사진이 제가 아주 개인적인 사진입니다. 그래서 SNS에는 공유를 안 해주셨으면, 네, 미리 부탁을 드리고, 왜 그러냐? 본사에서 제지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냐면 저희 딸이에요. 저희 딸이 어릴 때 물놀이를 갔다 왔는데 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코가 이상해서 이때만 해도 아이가 프로바이오틱스도 먹고 있었고 점검을주도 먹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물놀이에서 이런 농가진이라는 거를 알러지성 농가진을 옮아온 거예요. 물놀이를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가 점점 심해지더니 이 상태까지, 이 지경까지 온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 다들 어때요? 병원 가면 항생제 처방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해 줍니다. 저 역시도 병원을 갔는데 이 상태가 되면 애가 어떻냐면 간지럽기도 하고 엄청 따갑고 잠을 못 자요. 또 콧물도 엄청 줄줄 흐르고 하다 보니까 근데 병원 약으로는 저희 딸이 항생제 알러지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쉽게 처방을 하지 못해서 어떤 부분을 올려야 되냐라고 병원에서 물어봤을 때 면역을 올려야 된다 했을 때 제가 이때 엘로프리를 네, 물에 타서 먹였습니다. 네, 처음엔 되게 안 먹더라고요. 안 먹는데 이 농가진이 생기고 나면 최소 2주 정도 호전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바로 이렇게 얼굴이, 네, 정상적인 사진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제일 정상적 사진이. 코가 일주일 만에 바로 괜찮아지고 또 아이의 콧물도 없어지고, 사실 이 농가진이 한 번 생기면 또 매년 물놀이나 갔을 때 바로 이렇게 옮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물놀이를 가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사우나 같은 데 가서도 갈 수 있고 또 충분히 면역이 길러졌다고 보시면 되고 어 저 역시도 손목에 늘 이제 이맘때 되면은 손목에 올라오고 있는데 엘로포리를 함께 먹었을 때 좀 더 빠른 효과를 봤던 게 있어서 오늘 또 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혹시? 네, 주변에 아이들 물놀이 가는 엄마들 많고 요즘 아이들에게 열감기, 목감기가 엄청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 엘로프리를 전달해 주시면 또 많은 또 정기 구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활동사항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사항에는 지금 한 주, 첫 주인데도 아주 많은 활동량들과 에너지들을 주고 계신 사장님들을 모셨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난달이죠. 모닝 청룡방의 MC로 또, 많은 에너지를 주시고, 또 지금 이번 달에 활동사항을 공동 4위인, 이향주 사장님의 활동사항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활동사항 또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닝 청룡 이번에 이제 온유와 함께 하고 있는데 활동하시면서 어떠신지 또 너무 궁금해요. 지금. 네, 저는 요즘 독서 미팅 하는 책이 왜 일하는가 그 책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번뇌로 가득 찬 샘물이라 우리가 마음을 갖고 나갈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나쁜 마음을 억제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흐트러지는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룡방은 특히 제가 오늘 하루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일을 찐으로 진짜 얼마나 했나 눈으로 확 점검할 수 있어서 제가 다음날 조금 더 해봐야지 이런 의지가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액션을 하고도 마무리를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저랑 비슷한 분 있나요? 조금 이따 몰아서 올려야지 하고 결국 안 올리고 속으로 했는데 했으니까 괜찮아. 난 내가 한 거 아니까 괜찮아 했던 날들이 사실 많았어요. 근데 제가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액션을 하고 청룡방, 톡방에 실시간으로 올리면 그 에너지가 저한테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청룡방이 실시간 인증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사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에너지도 받고 저도 기분도 좋고. 그리고 사실 팀전의 효과가 저한테는 정말 컸거든요. 저는 혼자서는 사실 바로 세우기 조금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라서 팀전에 의지를 태웠는데 첫날부터 0점이었어요. 제가.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저희 톡방 열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톡이 막 쌓여있고, 제 이름이 막 소환되어 있고. 왜냐면 저희 6조에 자원사장님이 있거든요. 팀원들께 너무 죄송해서 뒷날부터 진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원사장 에너지 아시죠? 제 이름에 0점으로 안 적고, 카드 모양 이모티콘 해놓으신 거예요. 할부로 다 갚으라고, 이번 주. 그래서 근데 결국 다 갚기는 한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이 지금까지 제가 첫날 0점 빵꾸 낸 거 말고는 점수를 다 채우고 있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제가 그 덕에 여러 가지로 7월 청룡망 에너지를 톡톡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팀전이 무시무시합니다. 저희가 지난달에는 개인전으로 하다 보니까 쪼우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 게을러지기도 하고 했는데 아쉽다. 내일 올리지 뭐 하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얄짤없습니다. 네. 저 역시도 또 8조에서 쪼임을 당하고 있고 또 마음이 불편하지만 저를 쪼아주고 있고 우리 팀원들을 쪼아주는 리더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또 예, 안 할 수가 없는 또 상황이죠. 네. 또 향주 사장님께서는 지금 언양에서 샵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죠? 그 홈파티를 되게 자주 하시던데 그 혹시 초대를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또 그리고 또 좋은 사례가 있으신지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네. 제가 처음에 차오름 그 샵을 오픈한 궁극적인 이유는 고객 관리를 해드리면서 매니아 소비자를 만나거나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개체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싶어서였어요. 차오름은 저한테 사실 관리샵이면서 센터 같은 사무실이에요. 파트너랑 함께 사용도 하고 싶고, 홈파티 미니 세미나도 하고 싶어서 열었던 공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초대 없이 찐매니아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초대는 제품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효과를 좋았던 제품은 쓰다가 다른 제품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르고 다음날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제품들은 사실 세상에 많아요. 근데 하지만 제품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았을 때는 변심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플라시보 효과도 더해지겠죠. 제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단순 소비자일 때였어요. 20대 후반이었는데 한참 운동을 할 때 어떤 설명 없이 그냥 뉴스킨 몰에 들어가서 제가 TR90 바닐라 쉐이크를 샀거든요. 근데 물에 타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거를 체육관 사람들한테 다 나눠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 좋은 걸 내가 미쳤다,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실 바닐라 쉐이크가 땅에 떨어진 것도 위에 걷어먹을 판이잖아요. 이러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저는 제 1인 역할로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초대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 센터로 바로 모시고 가기에는 소비자분들이 굳이 내가 부산까지? 하고 사실 거절당하기 딱 십상인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는 모셔가고자 하는 제 의지가 더 큰 것 같고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차오름 홈파티거든요. 스폰서 사장님이신 미연 사장님이 늘 적극적으로 지원을 와주시는데 정말 감사하고 제 입으로 이야기할 때보다 제 3자의 미연 사장님이 이야기할 때 훨씬 더 호기심 자극이 되면서 더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이제 제 의지보다 소비자 의지가 조금 더 커져서 나중에는 센터까지 올 확률이 높아진다 생각하고 다른 초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파티는 제품이든 사업이든 더 깊게 고객들을 담고 싶어서 제가 꼭 집중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홈파티 하면서 좋은 사례는 어머니 지인분이 오셨었는데 그냥 딸내미 예쁘니까 하나 팔아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웰스파를 구매해 주셨어요. 젤을 들고 오시면 매주 20분씩 등 관리를 해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친분을 쌓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뷰티 클래스에 처음 초대를 했어요. 근데 본인도 화장품 쪽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뷰티 클래스 끝나고 바로 제품을 브랜드 하기보다는 다음날 관리건으로 티켓팅 하셨고, 그러면서 계속 보면서 또 친해지고, 또 다음 목숨 관리 클래스에 초대했더니, 웰스파 사고는 잘 안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거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뉴스킨에 대해서 호기심이 약간 생기신 것 같고, 그리고 또 계속 만나면서 제가 신제품, 이제 마인드 365 수면 영양제가 나온다 했더니, 아, 본인 회사에서도 나왔었대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더니 효과가 덜해서 그런지 지금은 시들하다고 본인조차도 그때 잘 못 느끼셨대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 365 임상에 대해서 완전 겉볼 무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이러시길래 진짜 이 반응이셨거든요. 그래서 원 세미나에 너무 초대하고 싶었는데 일 때문에 못 오시지만 원 세미나와 정명희 교수님을 티업하면서 다음 360, 마인드 360에 대한 줌 세미나나 어떤 세미나가 있을 때 꼭 같이 가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홈파티로 뭔가 더 깊어지면서 이렇게 초대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멋지십니다. 사실, 어, 센터로 데리고 오기 위한 전략적인 홈파티. 네.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스폰서 사장님과의 밀착.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소비자들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샵 마케팅 거점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셔서, 근데 장소가 너무 이뻐요. 한번 홈파티에 초대를 또 해서 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센터까지 또 원세미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또 더 많은 에너지 나눠주시고 또 좋은 사례 또 기대해 봅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활동 사항으로는 저와 같은 조이십니다, 이분이. 네. 어, 12시 직전까지 안 올리신 분 있으면 계속, 네. 어제 또 사장님 한 분께서 늦게 못 올리셨어요. 그분을 태그를 한 열 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막 불러일으키는 저희의 팔조가, 저희 이번 달에 그 팀 시상에 한 번은 오르지 않을까라는, 잠재우는 사장님들을 막 깨워주시는 사장님이십니다. 네. 이번에 온유와 함께 하고 계시죠. 배주희 사장님의 에너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주희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매지고 스폰서 사임은 김미연 여행연 사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청경방 이번 달 처음 해보시는데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한번 아, 나눠주세요. 네, 우선은 저는 그 미라클 모닝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저를 타협하지 않게 그냥 환경 속에 밀어 넣는 거거든요. 제가 그 포탑 리더스쿨 같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랑 약간 같은 조하면 약간 불안해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제가 일어나는 건 잘 일어나요. 그 출근을 하는 데까지 이제 한 1, 2분 차이로 이제 간당간당하게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는데 제가 근데 또 책임감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때 막 한, 한 30초 차인가? 그렇게 해서 만근을 못했을 때 울고불고 난리 났었거든요. 팀원들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 났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고 싶어서 이번에 저를 그냥 밀어 넣었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저 이거 지금 PPT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엠마 사장님께서 이거를 100번, 100번 필사 이거 적는 방 오면 온 우주의 에너지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 바로 신청했거든요. 근데 이 스폰서 사장님 동의를 얻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영호 사장님한테 11시 반쯤인가 이때 영호 사장님 주무실 시간이거든요. 근데 영호사님한테 이 스폰서 사장님 허락해줘야 온 우주의 에너지를 다 받을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나 저기 들어가서 온 우주의 에너지를 다 받고 싶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했는데 주무셔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어와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미라클 모닝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는데 저 한 번 약간 위기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일요일.
일요일에 제가 제일 타협하기 좋은 날이거든요. 이때 필사한 거 보면 거의 휴먼 졸림체라 가지고 무의식 그 잡채에서 썼던 필사거든요. 계속 자기가 뭐라 썼는지 모를 만큼 저 정도 날리면서 적었는데 거의 무의식 속에 지금 때려박고 있는데 환경 속에 밀어 넣는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고 제가 처음부터 저는 팀전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제가 너무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타협 안 하려고 팀전을 신청을 했는데 제가 8조에서 윤자원 사장님을 담당하고 있어요. 계속 태그하면서 감사라도 하세요, 사장님 하면서 1점이라도 따야 된다면서 감사라도 하세요 하면서 태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점수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저를 또 활동을 또 하게 만들고 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분 목까지 뛰려고 아 오늘 7점 했으면 내일 8점 해야지 이분 안 올렸으니까 내일 11점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저를 혼자 환경 속에서 밀어넣고 있고 오늘도 제가 12시까지 퇴근을 했는데 한 분이 안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그분 목까지 더 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더의 마인드.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8조도 신혜경 사장님이 조장이셔가지고 엄청 분발을 또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거기에 뒤따라서 지금 배주희 사장님께서 막 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할 수 없는, 네, 초조하지만 또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또 해주시는 또 사장님의 이 환경 속에 밀어넣는 이 액션들이 저희를 동기부여 시켜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장님 소비자 영역대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도 굉장히 하고 계시던데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소비자 나이대로 보면 거의 한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40대, 50대, 60대 거의 시니어층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어딜 가든 콜드를 하고 있어요. 생활 속에서 콜드를 하고 있고 제가 또 윈윈에서 타협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서 타협을 안 하기 위해서 또 이것도 환경 속에서 밀어넣는 건데 제가 형제라인 사장님들이랑 콜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저 혼자 콜드를 하면 아 오늘 이 정도 했으면 살짝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야, 이렇게 하면서 타협을 또 하거든요. 근데 형제라인 사장님끼리 같이 콜드를 하게 되면 아, 들어가세요, 사장님.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막 밀어 넣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형제라인 사장님 밀어 넣어 주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콜드 진짜 무슨 시장이란 시장은 다 한 것 같아요. 전국구에 있는 시장 한 군데씩만 다 뚫어도 소비자 20명 이상 생긴다. 이런 마인드로 해가지고 진짜 구에 있는 큰 시장이라는 시장은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동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형제라인 사장님이랑 이제 예성 사장님, 태진 사장님이랑 가가지고 저희가 뚫었는데 뚫는다고 표현이 맞나요? 어쨌든 그 동네 시장 번영회라고 하죠. 그 번영회 회장님한테 양자기를 재주고 그 회장님이 양자기에 대한 신뢰를 얻어서 이 동네 시장 안에 그 실내에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원래 처음에는 이 동네 시장에 행사할 때 그 옆에 룰렛 돌리는 거 행사 옆에 그 책상 같은 걸 깔아놓고 옆에서 양자기를 측정해라고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여기를 가고 있는데 이 식육점 앞에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육점 사장님이랑도 친해지고 갈 때마다 회장님이랑도 얘기를 하고 회장님 사모는 또 울트라 에센스 또 막 구매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고 같이 간 예성 사장님, 태진 사장님은 여기서 이제 알스케어드랑 메타 이런 걸 ARO로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장님, 음소거 되셨어요, 갑자기. 아, 네. 그래서 또 다른 형제라인 사장님, 하영 사장님이랑은 이제 부평시장이랑 대청공원을 가고 있는데 어제 거기가 모기가 진짜 많거든요. 거의 인앤서를 온몸에 떡칠하면서 지금 바르고 있고 제가
콜드를 진짜 못한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콜드 진짜 못하겠고, 막 처음 들어가서 말도 못하겠고, 제가 낯을 좀 가리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망구 제 생각이었어요. 제 소비자 중에 대부분은 콜드로 만난 인연들이 대부분 소비를 하고 계시고, 그 인스타랑 블로그도 제가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캡처를 다 못했긴 한데, 그 중에 일화로 인스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그 피드를 보고 한 분이 이제 양은주님 앞에 보이는 이 양은주님은 청각 장애인이시거든요. 근데 저의 피드를 보고 이제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뉴스킨 제품을 쓰고 싶다라고 하고 이제 제가 대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줌으로 제가 수화를 못 하다 보니까 줌으로 다 적어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이상의 대문을 하고 그분이 구매를 해주셨고 이 블로그 같은 경우도 거의 집중했을 때는 1일 1블로그로 거의 2달 반, 3달 정도를 1일 1블로그를 계속 썼었는데 그때 이제 막 문의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던 분이 여기 블로그 처음에 그 코로나 때 마스크 때문에 문의가 오셨던 분인데 그때 마스크를 구매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때 구매하기가 힘들었잖아요. 품절 대란 일어나고 막 이랬을 때라서 그래서 그분이 마스크를 사지는 못했지만 제가 계속 연락을 하고 거의 한 2년 동안 꾸준히 연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TR도 들어가고 인천 인스파이어 인천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뭐, TR 할 때는, 집중할 때는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렇게 인천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지금 인스파이어에 초대까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남겼었고, 그리고 제가 등산 피드를 올렸었는데, 그 등산을 하는 동생분이 저를 보고 저희 누나가 뉴스킨을 쓰시던데 이렇게 하면서 그 천호경 누나 이렇게 적혀주신 분이 저희 누나가 뉴스킨을 쓰시던데 이렇게 하면서 그럼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해가지고 만나신 분이 이 천호경 누나라는 분이 180도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용인 어머니 이분이 인스타로 갑자기 보고 연락 오셔가지고 기초 제품을 주문하시고 딸을 또 소개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저를 많이 가둬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전부 다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다 안 하고 있었던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룡방에서 제가 제일 오면서 많이 느꼈던 게 찐 액션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제가 그냥 이제 막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 점검하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클로징이 안 될 때도 그냥 많이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하고 결과도 많이 남겨야 되는데 제가 그냥 달렸던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제는 지역용호 사장님 그리고 미연용현 사장님 그리고 형제라인 같이 콜드 해주시는 사장님한테 나 뭐가 잘못됐어? 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클로징까지 확실하게 하려고 매주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대단합니다. 폭주기관차 맞습니다. 결과내는 폭주기관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난 콜드 잘 못한다. 인스타 잘 안 하는데 했는데 이런 결과들이, 네, 잘하시는 걸로 제가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에너지를 이제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은 에너지를 주셔서 또 감사하고 더 많은 액션, 더 많은 실시간 인증 부탁드리고 또 저희의 또 에너지 담당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두희 사장님. 네, PPT도 너무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이분에게 뭔가 언니 하고 싶은 뭔가 든든하고 에너지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에너지 받는 사장님이십니다. 네, 저희의 블랙빈 임다빈 사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임다빈입니다. 제 스폰서임은 최하론 고객의사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달도 함께 했었어요. 그죠? 지난달도 청룡발을 함께 했었는데 이번 달은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이번 달 청룡방을 이제 두 번째 달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번 달은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지나간 것 같거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지나간 거고, 이번 달은 또 팀전으로 한다고 해서 또 과감하게 또 당연히 팀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신청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또 조정이 돼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보다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운동할 때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놔두니까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힘이 또 필요하고 함께하는 사장님들의 또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감사하게 6조 사장님들이 진짜 짱짱하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또 함께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제가 조장이지만 자원 사장님이 조장 같은 또 함께 또 이렇게 에너지를 나눠주신 사장님들 곁에서 또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자원 사장님이 이제 동의서를 받더라고요. 이제 저희 팀방이 만들어졌는데 동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실시간 인증을 그걸로 한다. 무조건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11시 반에 이전에는 올리기로 한다. 그리고 하루에 3점은 넘긴다. 일주일에 25점은 넘긴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12시 전에 올리지 않을 시에 자원사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죠? 근데 12시 전에 올리지 않을 시에 네, 전화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서를 한 분 한 분 이제 전화번호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팀들과 이런 끈끈한 또 유대감이 생기고 또 실제로 전화도 하거든요. 한 번도 전화 안 해보신 분들한테도 이제 태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또 독려하면서 함께 하는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뛰게 만들고 약속이 취소가 돼도 누군가라도 만나서 우리가 하루에 3점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일주일에 25점 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라도 만나서 STP를 하게 만든 어떤 힘이 이 청룡방에서 많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또 팀들이 함께 뛰니까 이 책임감이 저를 또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청룡방이 1등한 이유가 있네요. 네. 1등하는 이유, 네. 동의서 구하도록, LOI 동의서처럼, 네. 청룡 동의서를, 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분발하셔야 되는 조장님들, 동의서 구하셔서 모두 다 연락을 돌리는 또, 활동사항을 또 올릴 수 있게끔 모두가 탈락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다 같이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는 네, 또 저희 또 동기부여가 되네요. 사장님 필드에서 어 보상을 STP를 굉장히 많이 풀고 계시던데 굉장히 궁금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활동하시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신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저번 달에 이제 청룡방에 들어오면서 최숙희 사님께서 보상을 꼭 종이에 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사무면이 꼭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필드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게 뭐지라고 했을 때, STP를 풀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종이에 푸는 연습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냥 나는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STP를 말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종이에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팀 내에서 이것들을 조금 복제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덕일사임, 아름사임 이하로 저희가 이것들을 트레이닝 하게 되면서 요즘에 이 보상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나시는 분에게도 풀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비즈니스를 했던 분들에게도 풀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분들에게도 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사분면을 되게 어렵게 이해했다면 사실 이 좀 스토리텔링을 해서 푸니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고 있고 지금 저희가 구보상, 신보상이 이제 곧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디테일하게 풀진 않지만 어, 이 사람이 결국엔 이 비전을 보고 결국에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토대가 될 수 있게 뭔가 소개할 수 있게 다음 액션을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풀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예쁘게 쓰지 않고 이렇게 흘겨 쓰는데 이제 PPT를 만든다고 예쁘게 이렇게 썼는데 그냥 제가 필드에 나가서 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한번 풀어 볼게요.
이제 뭐 제품을 쓰고 있던 아니면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데모를 했던 어떤 상황이든 저는 그냥 이 얘기를 똑같이 하거든요. 나는 네, 한번 풀어볼게요. 네, 갑자기 하려니까 좀 긴장되네요. 필드에서 그냥 하던 건데도 하려고 이게 뭔가 갇혀서 하려고 하니까 긴장이 되지만 한번 해볼게요. 나는 선택의 폭이 넓은 게 나한테는 행복이다. 나한테는 자유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A 원장, B 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필라테스 샵을 하는 두 분이 계신다. 한 명은 A 원장, 한 명은 B 원장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볼게. A 원장은 필라테스 샵을 하는데 누가 봐도 너무 예쁘게 생기고 몸매도 예쁘고 수업도 너무 잘해. 그래서 대기 인원도 되게 많아. 거기를 들어가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몇 개 수업을 하냐면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수업을 해. 굉장히 열심히 살지. 근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냐면 한 800만 원 정도를 벌더라고. 어때?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봤더니 내가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구조에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여자가 혼자서 800만 원을 버는 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아는 비원장의 필라테스 샵 선생님은 너무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몸매가 너무 좋지도 않아. 누가 봐도 필라테스 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근데 네 개의 샵을 가지고 있어. 거기서 약 얼마 정도를 받냐면 800만 원 정도를 받거든. 8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한 직원이 13명 정도 되더라고. 그들을 통해 이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봤더니 나를 대신해서 직원들이 일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약 800만 원 정도를 버는 것 같아. A 원장은 결혼을 요즘 계속 미루고 있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왜 미루냐 봤더니 이 필라테스 샵을 인수하면서 그 전에 있던 사람을 보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나의 직장을 잃어가는 모습을 봤고 굉장히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계속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결혼을 미루고 있고 비원장은 얼마 전에 결혼을 했거든. 근데 신혼여행을 한 달 동안 다녀왔다는 거야. 너가 만약에 필라테스 샵을 한다고 하면 A 원장이 되고 싶어, B 원장이 되고 싶어 라고 하면 99.9%다 비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물어보면 어쨌든 시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맞아. 그 이야기를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표 하나로 이 정리해 준 게 있어. 이렇게 하면서 사분면을 풉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이 네 가지 분면 안에 모든 직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왼쪽에는 95%의 사람과 5%의 돈이 흐른다고 해. 여기는 노동소득이라는 말을 쓰거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일을 한 만큼 많은 돈을 번다는 거야. A 원장을 이 왼쪽 사분면에 비교를 해. 그리고 오른쪽 사분면은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는 무언가, 돈을 벌어주는 무언가를 뜻하거든. 이것들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다고 해. 그 비원장을 이 오른쪽 분면에 비교를 한다는 거야. 그럼 너는 아까 비원장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너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나는 비원장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C원장이라는 C원장과 같은 일을 하거든. 나도 이 B원장이 4개의 필라테스 샵을 한 것처럼 나도 가맹 사업을 해. 나는 대신에 직원 13명을 두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장 13명과 일하는 것과 똑같거든. 원장과 직원의 차이는 뭐냐면 직원은 나의 그냥 시간만큼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하거든. 근데 나는 이 원장과 같은 비원장처럼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니고 싶은 이 비원장들 13명과 함께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포인트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맥도날드 알지? 우리 보면 맥도날드가 이렇게 가맹 사업을 하잖아. 우리도 똑같아. 가맹 사업을 하지만 저기 센텀점이 또 다른 가맹을 낼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의 장점은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원장 13명과 일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확장하는 원장 13명들과 일을 한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이 6대 5%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내가 5명을 확장을 했어. 나랑 가맹 사업을 할 사람을 5명을 찾아서 확장을 했어. 근데 그들도 직원이 아니고 원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한테 직업 월급을 받는 사람이 없거든. 스스로 아까 비원장처럼 한 달 동안 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스스로 확장을 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1차에 5명을 확장을 했어. 근데 여기서 원래 로열티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와. 그럼 100만 원이지. 근데 이게 2차가 되면 5명이 나처럼 똑같이 원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5명을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25명이 되겠고, 거기서 20만이 나오면 500만 원. 이렇게 하면서 1차부터 6차까지
5%를 명확하게 풀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신에 여기서의 장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스스로 확장이 가능한 사람이고 나에게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하 구조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밑에 2차, 3차, 4차, 5차, 6차는 잘 모르겠고 너가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하면 몇 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나는 네명에서 6명, 뭐 10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도 밑에 확장이 안 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와, 대박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만약에, 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밑에 확장이 안 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지금 바뀌는 신보상이 너한테 엄청 기회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흥분해 있는 사람에게는 더 흥분해서 근데 이것도 좋은데 지금 이제 우리 신보상이 바뀐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밖에 나가서는 직접 소개 6%, 매출 5에서 25%, 로열티 5% 이렇게 풀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너가 직접 원래는 구보상은 뭐였냐면 너가 직접 소개한 사람에 대해서 원래 6%를 받았었거든. 근데 그게 퍼센테이지가 올라. 일단 12%로 올라. 그러면 아, 두 배가 되네라는 인식이 굉장히 세거든요. 아, 두 배가 되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더 대박인 건 뭐냐면 그 너가 소개했던 사람이 또 소개한 거에 대해서는 너가 원래 받지 못했었거든. 너가 소비자잖아. 너가 사업을 하지 않잖아. 그래서 소비자일 때는 받지 못했었단 말이야. 근데 너가 소비자든 사업을 하든 그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야.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냐면 16%야. 엄청 크지라고 하면서 티알라인티를 하는 소비자에게는 티알라인티 예를 들어주고요. 뉴스스펜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뉴스스펜을 예로 해서 들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가격대를 명확하게 풀어줘요. 그렇게 하면 보통 뭔가 많이 올랐구나, 두 배가 올랐구나, 세 배가 올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에 이 소비자 옆 왼쪽에 있는 구보상 밑에 있는 소비자 보상도 물론 풀지만 저는 그냥 3,000포인트 했을 때 4명이 있을 때 보통 4명 정도는 내가 그래도 나와 이 정도 마음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4명 정도 있다는 보통 평균치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나보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3,000포인트라는 게 있어. 3,000포인트 뭐냐면 티알라인 티를 3개 정도 한 달에 열심히 해서 유통을 해보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4명이 있잖아.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만 원밖에 받지 못했거든. 근데 우리가 보상이 바뀌면서 한 사람당 90만 원을 제가 들어와. 레벨 1, 레벨 2 보너스까지 해서 90만 원이야. 그러면 90만 원씩 4명이면 얼마야? 360만 원이야. 근데 너 것까지 하면 450만 원 정도의 커미션이 매달 매달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예전에는 이렇게 했을 때 180만 원 정도 받았거든. 근데 너가 진짜 여기서 예전처럼 우리가 예전에 이 3,000포인트는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하는 값이거든. 기본적으로 6개월이면 안정화가 되는 값이고, 조금 열심히 하면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충분한 값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나와 함께한 4명이 생겼을 때 450만 원이랑 커미션 들을. 그러면 너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쓰는 제품을 그냥 쓰지 말고, 기깔나게 써보는 거야. 너가 진짜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애용을 해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제품 유통이 되거나 그 사람이 제품을 쓰고 있다면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투잡, 엔잡 이런 것들로 초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클로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드에서 더 많은 또 사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네, 함께 하고 싶어지는. 네, 그럼 나 어떻게 기깔나게 써야 돼? 바로 물어보게끔. 굉장히 쉬우면서 또 상상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벌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STP인 것 같아요. 어, 저도 따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에너지 가득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빈 사장님.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 사장님의 김건희 사장님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예, 요즘 핫하죠? 혈당 다이어트. 네, 이 혈당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 핵심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건희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혈당이 지금 엄청 오르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또 올라가거든요. 또 마인드 360이랑 연관해서 또 혈당이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 얘기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PPT가 아니라 이렇게 스케치북을 준비를 했는데 혈당 다이어트가 뭔데? 라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알아듣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또 아니면 설명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좋은 이제 표현이 말 그대로 외우기 쉽게 혈당을 조절해서 체중을 조절하는 다이어트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혈당 스파이크를 생기지 않게끔 하는 노력으로 저희가 굉장히 좋은 체질과 체중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혈당 스파이크가 뭔데? 들어봐라 하면서 이제 지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다 자고 있고 저희 아들은 오늘 늦잠을 자기로 하고 쉐이크 먹고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보시면 혈당, 혈당이 이렇게 있어요. 혈당이 있고, 어, 여기 보시면 위의 기준이 고혈당이고요. 밑에 기준은 이제 저혈당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많은 것들을 소진하고 거의 혈당이 저혈당에 가깝게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내려와서 눈을 떠요. 눈을 뜨면은 뇌가 움직이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몸에 이제 접하게 되면서 어, 혈당이 급격하게 내려가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의 방에 불이 확 켜지기 때문에 서서히 내려가지 않고 이때부터는 여기 보시면 각도 보이시죠? 각도가 지금 완만해요, 가팔라요? 완만하죠? 네, 오늘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질문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저기, 현주 사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고 싶지만. 그래서 이 각도가 유지되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각도로 수학 시간 같죠? 이렇게 같은 각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각도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더 급격하게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거든요. 천천히 내려오다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침 식사를 권하잖아요. TRINT를 할 때. 왜 권할까요? 왜 권하냐면 혈당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내려갔다가 음식이라든지 뭘 이제 섭취를 해요. 그러면 이 곡선의 각도대로 어, 급격하게 올라가요. 이런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내려가 있는 지점에서 음식을 섭취를 시작하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모르는 부분은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010-3050-4424. 자, 그래,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뭘로 저장이 되냐면 지방으로 저장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가파른 상태에서 시작한 식사를 하게 되면 뇌가 난 충분히 식사를 했어. 혈당이 여기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먹어야 되죠. 근데 이게 첫 식사가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라고 쳐요. 그 점심시간에 가까우면 일이 손에 잡힐까요? 어, 빨리 강의를 안 맞춰주면 화가 납니다. 하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애프터 길게 하면 어때요? 와, 진짜 길게 하시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일까? 이 상태가 내가 그런 상태를 자처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혈당이 이렇게 해서 그만 먹어야 되는데, 어디로 올라간다? 올라가면 안 되는 지점까지 이렇게 가파른 각도로 올라갑니다. 이해하시는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의 뭔가 비법이나 뭔가 무슨 꼼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깨어서 식사의 시간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알람 하시라고. 알람을 나중에 안 해도 될 정도로 내 몸이 자동화되어 있으면 식사의 시간이 딱 이제 세팅이 되면 알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반드시 알람을 하셔서 혈당이 이 안에서 이렇게 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몸은 절대로 저장하는 몸이 안 됩니다. 태우는 몸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본사에서 제시하는 그 식사의 주기를 보면 대부분 5시간 간격으로 식사의 시간을 이제 그 가이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때 먹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때만 먹어주면 좀 혈당이 높은 걸 먹어도 많이 사고 치지 않아요. 이 혈당의 그래프 자체가 안에서 놀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시간, 간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괄호 열고 그게 생활 습관, 식습관인 거죠. 그래서 이때 먹게 되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각도가 엄청 큰 거 보이시죠? 근데 급격하게 올라간 또 혈당은 또 급격하게 내려옵니다. 그 조챙 박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뇌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을 때 뇌파를 이렇게 뇌를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마약을 할 때에 반짝이는 부위랑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음식 조절이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돌잔치 때 엄청 배가 고픈 상태 돌잔치를 갔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눈에 안 들어오고 감동 영상이 틀어져도 눈물이 진짜 많이 안 나요. 그게 뇌가 그렇게 그 부분이 반짝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혈당 다이어트는 혈당을 조절해서 체중을 조절하는 다이어트인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게 혈당 다이어트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왜냐면 급격하게 올라가서 밥을 많이 먹었는데 이때 인슐린이 엄청나게 이제 분비가 되겠죠. 왜냐면 이제 당이 엄청나게 이제 많으니까 빨리 세포 속에 집어넣으려고 췌장에서 막 쥐어 짭니다. 그럼 췌장이 혹사당할까요? 아니면 편안해질까요? 혹사당하는 거죠. 그리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은 평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많이 써버리면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혈당을 제대로 이렇게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들어보셨죠? 인슐린 저항성. 그게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까요? 안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안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올라간 부분 있죠? 여기도 뭘로 저장이 된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해놓고 있잖아. 주말에 이렇게 하는 거라. 짤짤 굶다가 늦은 거. 근데 지금 딱 다 빼놓고 어떻게 된다? 푸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이제 상대에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본사가 이야기하는 혈당 체크기 있잖아요. 그 혈당 체크기가 이걸 눈으로 보여줘요. 눈으로 보여주거든요. 혈당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 공복 혈당이 120이 넘으면 좋지 않거든요. 120에서 125. 그래서 공복 혈당부터 체크를 해서 이제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혈당이 급상승을 하고 또 빨리 안 내려오고 천천히 완곡하게 안 내려오고 그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처음엔 놀랐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이 반복되면 원래 올라간다라고 무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가이드를 잘하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때문에 혈당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혈당 체크기가 굉장히 비싸요. 일주일에 10만 원 하거든요. 측정만 해줘요. 걔가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자스트 측정만 해주는데 일주일에 얼마? 10만 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사에서 채택한 것이 미제입니다, 미제. 미제고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예, 정확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티멘트 사장님들이랑 이제 물어봤더니 가격적으로 혜택이 막 어마무시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혈당 체크기를 사장님들이 저렴한 것도 있거든요. 국산? 그러면 한 40% 정도 저렴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착용을 하고 사람들이 먹어보시면 중요한 게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방법이 첫 번째는 식이거든요. 식이 습관. 그래서 식이 습관을 바로잡는 게 이제 방금 앞에 말씀드린 음식의 빈도가 중요한데 그 빈도 말고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게
음식을 섭취하는 순서라고 해요, 순서. 여러분들, 돌잔치를 갔는데, 제가 계속 돌잔치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돌잔치를 갔는데, 거기에 내가 접시에 담은 것 중에 보통은 빨리 먹고 싶은 게 탄수화물에 많이 속해요. 조만간 돌잔치 하시 빨리 먹고 싶은 것들이 탄수화물의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이 빨리 먹고 싶거든. 배가 고플 때. 그런데 그럴 때 첫 번째로 먹어줘야 되는 게 섬유질이라고 해요. 지금 끄떡끄떡은 하는데 입에는 이미 튀김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지금 예, 7분 벌써 입에 튀김을 넣었어요. 튀김이 왜 맛있어요? 고소하고 달고 막 너무 좋잖아요. 응? 근데 샐러드는 차갑고 뭔가 시큼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섬유질을 먼저 넣어주면 혈당이 스파이크, 그러니까 급상승, 아까 각도가 가팔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질을 먼저 먹어주고 그 다음이 단백질이에요. 근데도 지금 떡볶이 넣었단 말이야, 지금 방금. 응? 아니면 달콤하게 발린 칠리 새우를 먹었단 말이야. 응? 지금 완전 공감하시죠?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제가 그런 식으로 항상 유혹받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먹어야 될 게 마지막이 탄수화물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당분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같은 음식의 총량을 먹어도 혈당의 곡선이 가파르다, 안 가파르다? 완만해지는 거죠. 완만해지는 혈당 그래프를 내가 그리면 내 스스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췌장을 덜 혹사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인슐린량을 아끼는 거죠. 근데 이거 안 됩니다. 알아도 안 됩니다. 예.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대화를 나누고 체킹을 해주고 그리고 선결 사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이거 그러니까 자동 혈당 체크기를 부착을 하면 거짓말할 수 없대요. 김밥 먹어놓고 김밥 안 먹었는데 혈당 올리는 거 먹었고 안 먹었는데 안 돼요. 왜냐면 그게 그래프가 다 나와요. 몇 시 몇 분에 137, 148 올라간 게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그게 침이 약간 들어가는데 그거를 먹으려고 뺄 수도 없어요. 10만 원짜리를 빼면 이제 그 어디 그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걸 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혈당 체크기를 함과 동시에 이러한 이제 가이드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식사 후에 활동. 일단 내가 만약에 칠리 새우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달달한 케이크만 먹고 뒤에 이제 뭐 먹었어요. 올랐잖아요. 이미 올랐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식사 후에 몸을 많이 움직여주면 혈당이 그 아까 말한 그 존, 여기 건강존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식후에 뭔가 이제 활동을 해주시면 걷는 것도 이렇게 배에 힘 빼고 이렇게 걷는 거 말고 좀 빨리 이렇게 걸어주시거나 걷는 게 불가해 회사에 있어. 그러면 회사 내에 있는 계단 있잖아요. 계단을 이렇게 저는 워치를 추천을 많이 하는데 심박을 조금 체킹을 하면서 한 110에서 120을 좀 넘어가는 그런 활동을 조금이라도 해주시면 혈당이 안정화되는 거를 그 체크기를 통해서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체크기가 없어도 원래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2, 3부는 우리 제품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사실 당뇨가 무서운 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느꼈다. 당뇨가 무서운 게 뭐냐면, 보통 당뇨 때문에 몸이 힘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당뇨가 곧 피 안이 당이 많이 존재해서, 왜냐면 당을 해소를 못하는 게 당뇨잖아요. 그럼 피 자체가 끈적해지거든요. 그러면서 혈관에 관련된 합병증 때문에 당뇨가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혈당 다이어트, 혈당 조절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제품 중에서 혈당을 조절해 주는 게 마이애찌입니다. 마이애찌는 식사 전, 이거 원영 프로님도 얘기하시던데, 되도록이면 부쳐서 먹는 것보다 식사 전 15에서 20분 전에 드셔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그 몸이 좀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근데 뭐, 못 먹었으면 같이 드세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가 결국엔 오늘 못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 전 15에서 20분 전에 먹어주시면
식사할 때 이제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올라가는 혈당이 2, 30%를 잡아줍니다. 근데 그게 몸을 아주 이렇게 거스르면서 혈당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에이지락 블렌딩 특허 성분이 우리의 혈당을 그 아까 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잡아다녀서 완만하게 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파르게 올라간 건 가파르게 내려온다 했잖아요. 완전 많이 먹었는데 또 빨리 치즈케이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완만하게 올려주기, 그러니까 잡아다녀주니까 완만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제 정상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엣지가 하는 기능이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하게 돼, 강화된 혈당 마이 엣지, 혈당을 이제 더 잘 잡아주는 성분을 추가를 했대요. 그것과 함께 이 혈당 자동 측정기를 붙이고 하면 혈당이 아까 이렇게 정상 범위 내에 존재하면서 몸이 저장하는 몸이 아니라 지방을 계속 붙이는 몸이 아니라 태우는 몸으로 변화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마인드 360 얘기인데요. 마인드 360과 혈당이 왜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깊은 잠을 자야지 뇌가 쉬거든요. 깊은 잠을 자야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호르몬이 나와서 내 세포를 정상화하고 재생시키고 복원하고 복구를 시켜요. 그런데 깊은 잠에 빠져들지 않으면 뭐가 깰까요? 자는 동안에 뇌가 여러 번 깨는 거예요. 뇌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너지원이 당입니다. 포도당이거든요. 근데 뇌가 여러 번 깨면 어떨까요? 간에서 계속 포도당, 몸에 있는 근육과 간에 계속 빼오는 거예요, 당을. 그러니까 아침에 공복 혈당이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루틴을 잘해도 깊은 잠에 빠져들지 못하면 뇌가 계속 깨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저녁에 과식을 했다고 쳐요. 그럼 안 그래도 당이 많은데 혈액에 뇌까지 깨면은 진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은 숙면을 취하게 함으로써 당이 자는 동안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루틴을 가지고 마인드 360으로 딥슬립, 음, 아주 깊은 잠, 뇌가 잘 잘 수 있는 잠을 잤을 때 아침에 혈당 자체, 공복 혈당 자체가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을 처음부터 숙지를 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이제 기존 메커니즘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아까 사실 혈당 그래프를 얘기를 하시면 하면서 모든 것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는 나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된 상담과 될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까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우리 제품들이라는 거를 숙지를 하시고 장기적인 컨설팅을 하시고 도와주시면 비즈니스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짜 큰 도움 됐다, 그죠? 건희 사장님 아침에 또 많이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저희에게 아주 큰 보답을 해주신 건희 사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 역시도 제가 혈당 다이어트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됐던 게, 저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90kg에서 28kg까지 감량을 하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1년 반이 걸렸는데, TR19 두 세트를 했을 때는 12kg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TR19과 TR미 마이엣지를 함께 먹었을 때 두 달밖에 하지 않았는데 15kg가 감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혈당 다이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또 저도 먹으면서 또 직접 체험을 해본 경험을 또 공유해 드릴 수 있네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체됐지만 이분을 안 모실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정신이 번쩍 들게 오늘 대구 원세미나를 참석하는 이 심장 떨림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리더 스피치로 백용욱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부자아빠 비즈니스 스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거라 봅니다. 네, 백용욱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백용욱입니다. 10조 백용욱입니다.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셀프 박스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화면 공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직전됐으니까 제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혹시 PPT 공유됐나요? 네, 공유됐습니다. 아, 네. 제가 부자빠 비즈니스 스쿨 책을, 가장 좋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을, 한 챕터를 좀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챕터입니다. 이 부자빠 비즈니스 스쿨은 모든 책이 이 어떠한 부분이다 다 명작입니다.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표할 수 없지만, 제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 어,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함에 있어서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원래 저는 시크릿이라는 회사를 먼저 접했었거든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진 않았었어요. 핸드폰 할 때 시크릿이라는 회사를 접했지만 하지 않았던 이유도 명확했고 뉴스킨을 사업을 시작한 것도 명확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비슷한 내용으로 줄권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부자밥 비즈니스 스쿨 로버트 기어석기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이 챕터인데요.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지만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 또 그리고 이 교육 시스템 중에서는 어떤 교육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성공에 대한 태도 이런 쭈루룩들이 있죠. 이런 것들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실생활적인 비즈니스, 목표 체계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삼면체가 견고하다라고 합니다. 이 삼면체가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정신적, 영적, 신체적, 감정적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는 정신적인 교육 잘 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할 수 있겠네요. 돈을 벌면서 정신적인 교육, 육체적인 교육까지도 군대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뭐, 회사원이라고 치면 영적이라든지 감정적이나 신체적, 이런 것들을 좀 할 수는 없겠죠.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이런 사분면에서도 네 가지 꼭지점 중에서도 한 가지를 어, 완벽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해준다든지 그런 직장이라든지 직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요 네 가지 분면을 극대화시키고 이 네 가지 분면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게 포커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즉, 성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마케팅, 성장하는 회사들은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떠한 회사더라도 뭐 새로 생긴 회사다든지 이렇게 뭐 반짝 뜨고 있는 회사들도 보면은 뭐 그러면은 이런 네 가지를 들고 있냐라고 보면은 그거는 따지고 봐야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뉴스킨 사업이 롱런하면서 40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비결은 어떤 거냐면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고 뭐 또 뭐 이제 보상이 좋고 물론 요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회사가 주어지는 거 말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문화, 교육 문화가 맞기 때문에 이 우리가 계속 윈윈이 성장하는 거고 또 뉴스킨 코리아가 성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성장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필드에서 뛰고 있는 브랜드 어필레이트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문화들을 성장시키고 교육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제가 전부 다 접해보지 못했지만 제가 앞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일반적으로 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한데, 뉴스킨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똑같은 돈 얘기를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바로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육 시스템을 가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라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 뉴스킨 안에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교육의 목적보다도 돈을 쫓는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윈윈에서는 그런 문화가 먼저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윈윈의 사명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요. 그 사람들을 사람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 세우고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문화로 사명으로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배움으로써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이 있냐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야, 너희 뉴스킨 사업을 하면 전부 다 그렇게 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본 사람은 그렇지 않던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결국엔 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변하지 못한다면 떠나가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변화해야 합니다. 어떤 변화를 해야 되냐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변화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자신감 서약서에 보시면 5번째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우리는요,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더욱더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이 챕터에 주는 내용 하나가 저에게 아주 강력한, 뉴스킨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뉴스킨 안에서도 이 팀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깨닫고 성장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아까 전에 그 이향주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또 저는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 시스템에서 변화한다라는, 시스템에 성장했다,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에서 이 샵을 냈는데 그 거점이 또 그런 한 이유로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혼자서 스페셜하게 한들 내가 엄청나 혼자 100만 오브이를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팀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이 함께 정말 중요한데 그 팀이 어떤 팀이야?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같이 받아들이면서 함께 성장하고 교육을 해줄 수 있고 함께 배워나가는 이 뉴스킨의 윈윈 문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첫 번째 시간이라 가지고 좀 제가 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챕터는 요거고요. 네, 우리 모두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장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네. 진짜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진짜 강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왜 배경호 사장님 모셨는지 아시겠죠, 다들? 네, 오늘 진짜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는데, 마지막까지 또 에너지를 저희에게 불태워주신 배경호 사장님께 또 감사의 박수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지체된 만큼 저희가 오늘 많이 배운 것도 있고,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에너지도 가득 받을 수 있는 모닝 총령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 오늘 함께 해주신 사장님들에게 또 감사하고,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까지 또 오시는데 안전운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엠마 사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해주신 강사님들과 또 오늘 함께 성공할 우리를 위해 또 화이팅! 네, 오늘 많은 분들 화면 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네요. 네, 아까보다 붓기가 좀 많이 빠졌죠, 제가? 네, 다 됐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MC 감사합니다. 김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